정신과 의사였던 삼촌이 겪은 일.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번역 괴담으로 정신과 의사였던 한 남자가 겪은 일입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삼촌은 시골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업무 자체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증상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시키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심리치료이기 때문에 심리치료사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셨던 저희 삼촌은 집에 자주 놀러 오셨기에 초등학생이었던 저와도 놀아주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역시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 삼촌은 용돈도 통 크게 주셔서 저는 삼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좋아했던 삼촌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4년 전 겨울방학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해 4월부터 고향을 떠나 삿포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자 어머니가 삼촌도 오실 거니까 설날에는 집에 돌아오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대청소 수발이나 시키려는 거겠지 하면서도 어머니가 만든 명절 음식도 먹고 삼촌한테 세뱃돈도 받을 겸 저는 간만에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여느 명절 때처럼 삼촌이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려던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억 속의 삼촌은 살가죽만 남은 듯하게 비쩍 마른 아버지와 달리 100kg은 가뿐히 넘길 것 같은 키와 덩치를 가지고 계신 아주 큰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삼촌이 아버지 이상으로 비쩍 마른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행색도 좋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잔뜩 푸석푸석해져서 마치 노숙자를 보는 듯 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일이에요 삼촌? 엄청 자유로워 보이네요? 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목욕탕에 들어가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느라 거실에는 저와 삼촌 둘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등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삼촌은 진지한 얼굴을 하고는 물었습니다. 지금 아이 목소리 들리지 않았니? 삼촌은 애시당초 술 같은 건 마시지도 않는 분이기에 제게 농담을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안 들렸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삼촌은 조금 슬픈 것 같은 얼굴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삼촌이 말이다. 요즘 어디에 있던지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런저런 걸 나한테 명령을 해대는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삼촌이 일하는 병원은 평범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이미 중증의 환자로 치료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을 격리하는 수용소에 가까운 곳이고 산속 깊은 곳에 지어져 있을 뿐더러 창문에 전부 쇠창살이 박혀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때문일까? 특히 그곳의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 의료진도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실하고 올곧은 사람이면 환자의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듣다 보니 영향을 받아서 어느새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잦다고 했습니다. 삼촌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에도 같이 일했던 여의사 중 한 명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어느 날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삼촌은 나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구나 라고 말하시며 미묘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가만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귤을 들더니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이니? 구더기가 잔뜩 들러붙어 있어. 안에서부터 갉아먹으면서 껍질을 뚫고 꾸물꾸물 나오고 있고 흰색의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어. 나는 지금 뭘 먹으려고 하면 이런 게 눈에 보인단다. 먹으면 내 몸 안에서 파먹고 나올 것만 같아. 그 말을 들으니 삼촌이 그렇게까지 야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잠자는 것마저 괴롭다고 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노라면 천장에서 누군가가 삼촌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촌은 미안하다,
단 한마디만 남기시고 삼촌은 거실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삼촌이 그저 무서운 이야기를 해준 것인가 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삼촌은 이미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가족 중 누가 일어나기도 전에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삼촌이 묵었던 방에 가보니 전날 깔아뒀던 이불도 그대로였습니다. 말 그대로 몸 하나만 달랑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말로는 그 후에 삼촌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받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삼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이죠. 사고의 원인은 삼촌이 운전 도중에 중앙분리대에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삼촌은 스스로 삶을 놔버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에 따르면 그날은 무척 따뜻해 딱히 도로에 얼어붙은 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삼촌의 차는 도로를 따라서 곧바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스로 핸들을 꺾더니 중앙분리대로 차를 들이받았다는 것이기에 무언가에 홀린 게 아니라면 정말 본인의 의지였을 테니 말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정신과 의사였던 사람이라면 자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건 이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삼촌은 자신이 미쳐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만나러 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찝찝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고 나기 전날이었는데 한밤중에 음성사서함에 메시지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형한테서 온 거였어.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빠서 지워버렸는데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삼촌의 메시지는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가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 지금 명령받고 말았어. 그리고 삼촌의 목소리 뒤로 속삭이는 듯 아이 같은 목소리가 죽어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친했던 형의 죽음을 두고 농담을 하실 분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삼촌이 겪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 정신이 무너진 것일지 일종의 귀신에게 홀린 것이었을지 궁금증이 커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